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해류, 그리고 조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해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함께 알아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해류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해수의 흐름. 이것을 우리는 해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해류가 뭐라고요? 일정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바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류가 되는 거예요. 이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해류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은 1년 내내 불게 되는데요. 바람이 계속 불면요. 그 방향으로, 그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물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해류가요.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를 옮깁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류는 저위도의 남는 에너지를 어디로 이동시켜주냐면 고위도로 이 에너지를 이동시켜줘요. 그리고 이 저위도가 상당히 따뜻하고요. 고위도가 상당히 차갑습니다. 추워요. 그래서 요렇게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해안 지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해안 지방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해류에는요, 난류와 한류가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난류. 자, 난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위도가 따뜻하고 고위도가 차갑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해류의 흐름을 난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류는 이름 그대로 따뜻한 해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뜻한 해류로서 그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기온이 높겠죠. 자, 그러면 그와 반대로 한류. 자,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의 흐름을 말하는데요. 이 한류는 차가운 해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류가 흐르는 곳의 기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표층을 흐르는 해류에는요, 표층은 요 바다가 있으면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공기와 많이 접해 있는 부분이라는 뜻이죠. 이 해수의 표층을 이루는 해류에는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것은 바로 보다 따뜻한 난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것은 차가운 한류가 있습니다. 북태평양 서쪽 해역에서 북상하는 난류가 쿠로시오 해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쿠로시오 해류는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의 근원 해류가 됩니다. 지금은 말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요. 쿠로시오 해류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는 황해 난류가 있고요. 동한 난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난류 또는 한류에 대해서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스심한 한류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스가류 해협까지 여러분들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대한해협도 여러분들 확인을 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좀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우리가 볼 것은 총 5가지의 해류가 되겠거든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일단은 한류는 파랑색, 난류는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표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이 되는 해류가 있고요.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가 있거든요. 자, 난류에서의 근원 해류는 쿠, 로, 시, 오 해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뭐와 뭐로 되냐면요. 동한 난류, 둘 다 난류예요. 동한 난류, 그리고 황해 난류.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한류 중에서는 연해주 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에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해류는요, 바로 북한 한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각각의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쿠로시오 해류는 뭐였습니까? 난류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색깔이 조금 진했으면 좋겠네요. 자,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 그래서 이 난류에서 첫 번째로 가는 것은 이 황해 난류로 가게 됩니다. 황해 난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동한 난류로 가게 되고요. 이 2가지 기억하시고요. 이게 리만 해류라고 여기 제가 잘못 쓰여 있기는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고쳐서 써보자면 연해주 해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그냥 연해주 한류라고 쓰겠습니다. 연해주 한류에서 나오는 게 이 북한 한류입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태평양 서쪽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요쪽이 아마 태평양이 있을 거고요. 이 태평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해류가 하나 있어요. 북상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북태평양 서쪽 해역에서 북상하는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는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의 근원이 되게 되는데요. 이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되는 제주도 남쪽에서 갈라져서 우리나라 쪽으로 흐르는 것,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바로 이 동한 난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 동쪽으로 흘러서 동이라고 써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한 난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주도와 황해로 흐르는 해류. 여기에 황해 난류만 있기는 한데 요렇게 흐르는 게 바로 이 제주 난류가 있기는 하거든요. 제주 난류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제주도와 황해로 흐르는 해류를 각각 제주 난류 그리고 황해 난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편 연해주 한류에서 갈라져 나온 한류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여기 북한 한류가 있네요. 북한 한류는 동해 북쪽에서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서 이 동한 난류와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쪽 지점이거든요. 이쪽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조경수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조경수역이 뭐냐면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을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조경수역에는요. 동한 난류와 어떤 한류? 북한 한류가 만나는 동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역은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만나는 지점인 동해
해에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동해에는 다양한 어종이 모여들게 되는데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플랑크톤이 굉장히 풍부하게 돼요. 그래서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경수역에 대해서 할 말이 조금 많은데요. 조경수역에는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그렇지.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지역, 조경수역에서는 여러 종류의 한류에서만 볼 수 있는 물고기들과 난류에서만 볼 수 있는 물고기들을 둘 다 건져낼 수가 있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캐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플랑크톤이 풍부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자,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난류는 그렇지 그 원인이 되는 근원 해류가 있는데 난류에서의 근원 해류는 그 쿠로시오 해류가 되겠습니다. 이 쿠로시오 해류에서는 동한 난류와 그렇죠. 황해 난류 이 두 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가 정해지게 되고요. 연해주 한류로 이제 나오는 것은 바로 북한 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만나는 그 지점을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쿠로시오 해류, 동한 난류, 그리고 황해 난류 기억해 주시고요. 연해주 한류에서 나오는 북한 한류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서로 만나게 되는 그 지역이 바로 조경수역이 형성되고요. 여기서는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우리의 바닷물은요. 그 바람의 일정한 흐름,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게 되잖아요. 그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정지해 있지 않고 강물처럼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한 방향으로요. 이를 우리는 해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동해에서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난류. 자, 동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흐르는 난류를 동한 난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동해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한류를 연해주 한류에서 나온 북한 한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과 강릉은 거의 같은 위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강릉은 요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위도에 있는데요. 겨울철 평균 기온은 강릉이 서울보다 더 높고요. 서울이 강릉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일단 강릉은 이 동한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다. 근데 그럼 선생님 황해 난류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이 동한 난류의 영향을 강릉이 더 크게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조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해안의 안면도와 제부도, 남해안의 진도 등에서는요,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육지와 연결된 길이 드러나서 걸어서 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바닷물이 밀려와서요, 원래 있던 길이 바닷물 속으로 잠기게 됩니다. 이처럼 해안에서는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밀려드는 밀물과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썰물, 이것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육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육지예요. 자, 그러면 바닷물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죠. 오케이. 시간 점점 내려갈수록 바닷물이 깊어지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닷물은요, 육지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밀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는 것도 있어야겠죠. 나가게 되는 물을 바로 우리는 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물과 썰물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밀물과 썰물로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현상을 우리는 조석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자, 밀물과 썰물로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다시 낮아지는 현상. 조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밀물로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이 밀물로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밀물로 해수면이 가장 그러면 층을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층과 요 층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원래는 한 보라색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가끔씩 굉장히 요 사이의 차이가 커서 평소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졌을 때를 우리는 요 정도?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 요 부분을 우리는 만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았을 때를 우리는 간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오케이? 밀물로 해수면이 들어오는 물로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 썰물로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만조와 간조의 그 해수면의 높이 차, 이 해수면의 높이 차를 우리는 조차, 그러니까 만조와 간조 때문에 일어나는 해수면의 높이 차를 조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추가적으로 조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류는 조석. 우리가 조석이 뭐였나요? 밀물과 썰물로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 조석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변하는 해수의 흐름. 이것을 우리는 조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까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용어를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밀물로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 자, 밀물은 뭐였어요? 바다로 들어오는 물이에요. 자, 바다로 나가는 물인 썰물로에 의해서 그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를 우리는 간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를 조차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달과 태양의 인력으로 인해서 지구의 바닷물이 당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조석 현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석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그거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지구의 바닷물이 당겨지는 거예요. 지구의 바닷물이 당겨짐. 그것에 의해서 조석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지구, 달, 태양 이렇게 일직선상의 위치를 할 때 조차가 가장 큽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조석
조석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달과 태양의 인력, 그래서 지구의 바닷물이 끌어당겨지는 건데요. 이 조석 현상에 의해서 우리는 이 조석 현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조석 현상은 지구, 달, 태양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조차가 가장 큽니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차라는 건 뭐였어요? 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볼게요. 자,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또는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걸린 시간을 조석 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안 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만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조가 있어요. 만조가 있습니다. 만조, 간조, 만조. 자, 이랬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에. 자, 만조는 가장 높아졌어요. 밀물로 인해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고요. 간조는 이 썰물로 인해서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겠죠. 그러면 만조에서 간조로 가기 위해서는 썰물이 일어나야 하고요. 가장 낮았을 때인 간조에서 만조를 일어날 때는 밀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우리는 요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그러니까 이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요 다음 만조까지 또는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걸린 시간을 조석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석주기는 약 12시간 25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대략 2번의 만조, 그리고 2번의 간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이 조석은 뭐였어요? 밀물과 썰물로 인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현상, 그것을 이 조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한 달 동안 밀물과 썰물로 인해 해수면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지는 이 현상으로 인한 해수면의 높이를 관찰을 하게 되면요.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그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제가 그리는 거를 구경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왜냐면 가끔씩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가끔씩 이런 걸 좀 공개를 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쓰는 걸 구경하고 계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잠깐 끊고 다 그리고 딱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짠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쓰고 있답니다. 뭐야? 뭐야? 글씨 왜 이래? 오케이. 자, 막 이렇게 있어요.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요런 느낌입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제가 좀 잘 그린 것 같거든요. 기분이 갑자기 확 좋아집니다. 잘 그린 것 같아서. 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 해수면의 높이를 지금 관찰한 거예요.
30일 동안, 한 달 동안 해수면의 높이를 관찰한 거거든요. 관찰을 하면요, 이 해수면의 높이가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중에 그러니까 조차라는 것은 뭐였나요? 여기 써 있어요. 만조와 그 간조의 차이를 우리가 조차라고 했었어요. 이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를 우리가 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를 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작게 나타나는 시기를 조금만 나타납니다 라고 해서 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리와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 사리와 조금도 조석 주기에서 만조와 간조처럼 한 달에 2번씩. 근데 얘는 한 달에 2번씩이지만 얘네들은 하루에 2번씩이라는 거, 단위가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석 현상은 어업 활동이나 전기 생산 등과 같이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잘 일어나게 됩니다. 이 조석 현상으로 생기는 갯벌은요,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된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조석이라고 하는데, 조석 현상은 태양과 달의 달과 태양의 인력 현상에 의해서 지구의 물이 당겨지게 되면서 이 조석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지구와 달, 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일 때 조석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라는 것까지 배웠었어요. 또한 조석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변하는 해수의 흐름, 이것을 조류라고 했었고요. 만조와 간조의 차이, 그러니까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우리는 조차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조와 간조, 그러니까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걸린 시간을 조석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조석 주기는 약 얼마? 12시간 25분, 즉 하루에 대략 2번의 만조와 2번의 간조가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조석으로 인한 조석이 뭐였어요?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그것으로 인한 해수면의 높이를 관찰해보면 가장 많이,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시기를 사리, 가장 적게 일어나는 시기를 조금이라고 했었다. 그리고 사리와 조금은 그 조석 주기는요, 하루에 2번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리와 조금은 한 달에 2번씩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조석 현상은 이러한 조석 현상, 어디에 굉장히 전기 생산 등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해수면의 높이차가 가장 큰 시기를 사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해수면의 높이차가 가장 작은 시기를 가장 작은 시기를 우리는 조금이라고 합니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풍이 해안에 상륙하는 시각에 따라 태풍으로 발생하는 피해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태풍이 해안에 상륙하는 지점에 만조가 가장 높을 때, 만조는 가장 높을 때였어요. 만조 기억나시죠? 만조는 그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를 만조라고 했는데요. 그 태풍이 해안에 상륙하는 시점이 딱 만조와 겹치게 되면 피해가 더 커지고, 간조와 겹치게 되면 피해가 예상보다는 좀 줄어들게 됩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해수의 특성과 순환 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게 됐고요. 이제 요거를 총정리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열과 우리 생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